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주말 사이에 일단 법원과 특검, 뭐 윤석열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법원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진 않았네요.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저는 뭐 이런 기각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혐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라고 보여졌고 또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닙니까? 네.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뒤집을 만한 어떤 현저한 다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건 유지가 되는 게 맞고 지난번에 이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기각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황교안이라든지 아니면 박성재도 뭐 두 번이나 기각이 됐죠.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예, 거고 구속영장 이제 체포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적부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집행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정말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시에 12월 3일 날 저녁 8시에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던 몇 안 되는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겸을 발동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즉각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고 특히 본인이 그날 밤에 회의를 주재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또 법정에 또 헌법재판소라든가 아니면 국회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번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가 됐고 그 사유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홍장원을 궁지에 몰려고 막 CCTV를 불법 무단 그러니까요. 유출한 행위도 있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랑 왜 통화했는지 지금도 내용을 공개 국정원장이 안 하면서 문자 영부인과 본인 예. 스스로도 뭐 통상적이진 않죠 하면서도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구린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다 대부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국정원장이 국가정보 책임 책임자로서 만약 홍장원의 10분의 1 만의 태도만 있었어도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막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겠죠. 예, 예. 그런데 본인도 정통 관료 출신의 자가 그냥 윤석열 앞잡이 노릇 한 거죠. 네.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기각이 돼서 구속이 유지가 된다. 조태용 국정원장 얘기를 해봤고요. 최상병 특검팀이요. 주말 사이에 윤석열한테 갔어요. 가서 4시간 반 정도 옥중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최상병 특검팀이 11월 28일인가요? 끝나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상특검이 옥중조사까지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 사실상 확인할 게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의미에서 조사일 정도인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인치를 하느니 마느니 어디서 조사를 하는지 가지고 신랑이 할 실익이 별로 없다. 아하. 그리고 4시간 반이지만 여기서 1시간 정도는 그냥 이제 조서를 자신이 한 얘기를 검토하는 시간이었다고 하고 3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3시간 반 정도면 그냥 아주 단순한 길거리 폭행 정도가 3시간 정도에 끝난 그래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별로 하는 거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윤석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인 별로 진술거부권 행사하지도 않고 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런 일들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들 그냥 객관적인 절차 이런 것만으로 최상병 특검이 봤었을 때는 당시에 윤석열에 의해서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 때문에 그 최혜병의 죽음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 했다는 부분이 이미 충분히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날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한 게 이 전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런정섭이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많이 예. 했잖아요. 지난 3월 달에 런정섭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났는가. 그리고 당시에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가 걸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풀리고 그래서 출국하고 그리고 없던 회의가 갑자기 이종섭 장관을 위해서 회의가 만들어지고 공관장 회의가 만들어지고 그 회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 부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호주와의 방산관계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가장 문제가 되는 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를 받아서 그 02-800-7070 그렇죠. 예. 이 전화 통화를 받고 뭔가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의해서 이 최혜병 수사가 완전히 뒤틀리게 왜곡되게 만들었던 그 시발점,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종섭 장관이 국내에 있으면 안 될 이유는 충분히 있었고 그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호주로 내보낼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가장 큰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당시에 호주 대사는 임기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임기를 다 마치지 않게 하고 임명을 갑자기 이종섭으로 해버린 거죠. 예.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갑자기 방산 협력회의를 급조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계획에도 없던 회의를. 예.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또 혈세와 비용이 낭비됐겠습니까? 이 건은 큰 그림을 모든 게 다 밝혀졌죠. 오히려 칭찬받았던 박정훈 대령이 느닷없이 윤석열 한 사람의 경로로 경로가 다 확인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경로라고 하시면 안 돼. 경로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짐승 같은 자들은 경로가 아니라 개 지랄을 했다 그랬죠. 개 지랄, 개 진상. 방송에서 그래서 좀 아니요. 저 드라마에도 나와요. 이미 엎질러졌어. 아니요. 드라마에도 이미 드라마 영화에 진상 지랄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경로는 인간이 하는 거다는 건 저는 꼭 바로잡고 네, 싶고요. 네. 그 즈음에 임성근의 로비와 김건희 씨가 동시에 들어온 거죠. 그 포항에서 임성근이 윤석열을 맞이할 때 보면요. 그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일부러 팍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아, 저 그 장면 기억나요. 그때부터 뭔 진짜. 수해복구에서 충성을 다합니까? 그러니까요. 수해복구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야죠. 예. 그때부터 이제 이런 관계들이 그다음에 개경로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 수사방해 그다음에 박정훈 죽이기 그리고 론정 사태까지 이걸 저는 해병 특검이 최병 특검이 대부분 다 파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이걸로도 구속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미 구속되어 있으니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예, 추가 구속영장 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기소할지 예.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기소는 윤석열 구속 기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상병 특검도 만약에 이제 이거 기소하게 그렇죠. 되면 또 다시 구속 기소로 하면 구속 기간이 또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새 특검에서 혹시 직위원이 풀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도 대한뉴스에서 굉장히 분노하시던데 양재열 변호사님이 대한뉴스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저도 대한뉴스는 진짜 잊으세요. 궁금한데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걱정 진짜 많이 우리 하세요.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윤석열 풀려나면 어떡하지? 구속이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또 개 산책시키고 그러는 거 우리가 지켜보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위원 재판부는 정말로 그럴 결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계 방송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사실 이제 방송 중계를 하라고 계속해서 그 요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설마 국민들이 바라보는데도 그런 식의 재판을 진행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아하.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심각합니다. 저는 친모 모임 하는 이게 줄 무슨 알았어요. 뭐 토크쇼 하는 건지 뭔지 도대체 저 지금 쫓아가면서 화면은 김용현 재판인데요. 네. 저거 심각합니다. 저 변호사들이 저기서 보면 뭐 변호사 난리도 아니에요. 특검한테 뭐 소리 지르고 뭐 대들고 거의 뭐 막. 대들고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저 직위원은 막 웃으면서 왜들 그러시냐고 하고 있고 우리보다 분위기 더 좋더라고요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이제 그건 좀 각설이 사설이 길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어지간해서 법원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판사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 드리기 힘든데 직위원 재판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지금 내란 특검에서 이 구속시키면서 했던 기간은 1월 18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 안에 판결을 선고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없죠. 시간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근데 지금 새롭게 기소를 한 게 뭐냐면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했죠. 일반 이적죄도
사실 무시무시한 아니 어느 정권의 대통령이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그럴 배경을 만들어주겠다. 게다가 단순하게 그들에게 유리하게만 한 게 아니라 그들로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나왔습니다. 거기 그리고 그 계엄 자체를 그 계엄을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민다는 것까지도 다 나왔어요. 정치 최고 명단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글자 그대로 뭐 저도 약간 속으로 쓰자면 하세요. 예, 아니 제가 쓰는 건 이 정도입니다. 네, 빼박 증거. 아유, 예. 착하시다. 너무 순하시네요. 예, 순하시다. 제가 영어를 순화하겠습니다. 네. 예. 빼박 증거가 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영장을 이 내란 특검에서 새롭게 청구를 하면 법원도 이거를 거부하기는 그죠?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 1월 18일에 임박했을 즈음에 한 열흘이나 보름 전쯤에 아마도 청구할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최상병 특검도 그러면 기소를 하나요? 요거는? 최상병 특검은 이거는 기소를 하겠죠. 근데 최상병 특검이 이거는 기소한 부분이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신병이 확보돼 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물론 그 사건도 신병 확보돼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죄 자체가 형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이걸 때문에 작구나. 예. 이게 일반 이적죄랑 비교가 안 되죠. 일반 이적죄는 진짜 충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직권 남용 중에도 재질이 아주 나쁜 경우는 예.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허. 이제 이런 경우 뭐냐면 그냥 수사만 방해한 게 아니라 박정훈을 그냥 항명수기도 아니고 집단 항명수기로 해서 전시에는 직결 처분할 수 있는 죄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최상특검에서는 임성근보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그게 더 크다. 몸통인데 죄질이 나쁘죠. 예, 그래서 풀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 특검이 다 신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는 기소들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